누나가 갑작스럽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고 그런 누나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고 그 또 자녀도 비슷한 길을 걷기를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좀 긴장을 하고 갔거든요. 일단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화도 나고 그 자물쇠는 누가 채웠고 진료를 가지 마라 했던 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제목을 보고 뭐 좀 답은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민일보 막내 기자 정감비 최은죽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와. どっちかっていうと 100% 韓国がそうだからね。 누나가 갑작스럽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고 이제 그런 누나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20년 동안 그 동생이 찍은 거죠. 그거를 그대로 그 흐름대로 볼 수 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파트가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에 대해서 이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의학을 공부하시고 아마 연구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나의 얘기가 나오고 어릴 때부터 되게 똑똑했고 그래서 뭐 의과대학 약학과에 진학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졸업을 앞두고 국가고시를 치는 그 과정에서 몇 번 떨어졌다 뭐 이런 묘사가 나오고 그 무렵에 첫 번째 조현병 발작 증세를 보였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응했는지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마지막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서 누나가 입원 병동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회복하는 국면의 이야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나를 둘러싼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되게 균형 있게 보여줬던 느낌이었어요. 어땠어요?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에 딱 상영관을 나가면서 드는 그런 생각들 기억이 나나요? 일단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분. 너무 또 화도 나고 네.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저는 부모의 욕심이 막 자녀를 좀 불행하게 만든 힘들게 만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꼭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네. 이게 조현병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여전히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러모로 그냥 되게 복잡한 감정으로 좀 화도 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좀 긴장을 하고 갔거든요. 소개 글만 봐도 되게 감정적으로 이 소모가 심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들고 제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또 감정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면서 갔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감정 소모가 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차분해진 상태에서 영화관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네. 다르네요. 그러면. 그거 조금 다르네요. 네. 그러면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신데 네, 한 명만 일단 한번 꼽아볼까요? 한 명만 꼽아보자면 당연히 누나. 네. 왜냐면 조금 뒷부분 이야기긴 하지만 그 이제 좀 회복하고 나서 그 순수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를테면 그 포즈 사진 찍을 때 포즈 아시죠? 그 포즈가 회복되고 나서 되게 자주 나왔는데 맞아요. 아 이렇게 순수한 사람 이렇게 뭔가 천진한 사람이었는데 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제서야 볼 수 있었을까? 그냥 뭔가 앞에는 계속 그쵸. 아픈 상태에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만났을 때 너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가지고 그쵸.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저는 일단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은주 기자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지점에 꽂혀서 영화를 봤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그만큼 인물에 대한 뭔가 애정?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뒤에 드러나는데 그 지점을 보니까 앞에서의 그 답답한 지점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의 흐름으로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뭔가 대처를 했다면은 더 편하게 더 좋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 그런
지점인 것 같고.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려 했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 네. 저도 아빠를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 초반부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 후배한테 뭐 진단을 받았는데 100% 정상이라고 했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봤어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일단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네. 그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바로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됐었다. 일단 그런 생각을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 GV였나? 인터뷰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동생한테 그 누나는 정상이다. 100% 정상이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너무 젊기 때문에 한 번의 발작으로는 이게 뭐 이 병이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빠가 말을 뭐 어떻게든 바꿔서 동생이 40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죠. 내가 병원 갔는데 누나는 100% 정상이란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동생이. 예. 그러고 동생이 대학을 다닐 때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그 심리 상담 선생님이 누나를 봐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아빠가 그 뭐라 논문을 했죠? 봤는데 예, 예.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쵸, 뭐 그쵸. 이런 예, 얘기를. 논문에 설득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진료를 못 받게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거는 제 아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빠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가장 충격이었던 장면은 뒷부분이긴 한데 그 이제 마사코 누나가 돌아가시고 관이라고 할까요? 관에 누워 있을 때 아버지가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쵸. 하늘나라 가서도 네. 그 논문 마음껏 써라 뭐 약간 어.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쵸. 와, 진짜 이게 끝까지 네. 이러시는구나. 저도 그 장면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뭔가 이거는 일부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은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보였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좀 기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본인은 진짜 우러러 나와서 넣는 그런 모습이 저도 진짜 그 장면이 충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그냥 이거는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엄마를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 처음으로 생각나는 장면은 아들이 어떻게든 누나를 병원에 보내려고 어머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아빠를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냐. 아빠의 고집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좀 많이 의아했거든요. 아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좀 어머님을 볼 때는 그런 본 게 있었는데 뒤에 가서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어머님도 똑같이 아빠랑 비슷하게 어떤 자기 자녀가 아프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비슷한 지점으로 봤는데 이 영화가 또 재밌는 게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누나가 조현병이 증상이 온 상태에서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뭐 미국까지 가서 그 점성술을 배우러 갔나? 아무튼 뭐 미국까지 가서 거기서 막 송환됐다. 그래서 막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집안에 이제 자물쇠를 채우고 누나의 생활권을 완전히 차단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도 있고 누가 봐도 누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주체가 되게 묘하단 말이죠. 당연히 뭐 엄마 아빠의 영향이겠지만 그 자물쇠는 누가 채웠고 진료를 가지 마라 했던 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그려내지 않아요. 정확히 누가 얼만큼의 개입을 했는지를 모호하게 그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이건 엄마 때문에 못 나가는 건가? 아빠 때문에 못 나가는 건가? 이런 지점들을 계속 그 답답한 마음으로 좀 쫓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치매에 걸리잖아요. 네. 뭐 엄마의 그 행동들이 이상해지는 그 순간이 영화 속에 갑자기 딱 나오는데 그때의 혹시 감정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걸 봤을 때? 그때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좀 끝까지 왔다, 좀 치달았다. 이게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지만 문제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게 보였는데 네. 그 정점이 어머님의 치매 증상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 봤을 때 엄마가 치매가 왔구나라고 바로 인지를 했어요? 어땠어요? 그 치매 또는 정신적으로 어쨌든 불안정하다,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치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2008년부터 해서 갑자기 엄마의 딱 그걸 보여주면서 밖에 도둑이 뭐 와서 창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치매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그러니까 치매라는 그 선택지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그냥 보다가 엄마가 왜 이래? 처음엔 진짜 도둑이 왔나? 이렇게 해서 보다가 근데 점점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한데? 엄마도 그 똑같이 조현병의 증세가 나타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치매라는 게 나오고 나서 아 그렇지 노인들에게 자주 오는 치매라는 병이 있지 뭔가 그런 지점에서 치매라는 병을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당연히 계속 앞쪽에서 누나의 발작 증세와 그런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도 똑같이 조현병이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거랑 연결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감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밝히잖아요. 이 영화는 뭐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조현병의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지점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고 봤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저도 모르게 계속 찾게 되는 저를 발견했단 말이죠. 저도 완전 부모님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고 그 또 자녀도 비슷한 길을 걷기를 저는 어떤 바랬죠. 압박이 있지 그쵸.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마사코라는 언니 자체가 점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인간이 불안하고 힘들면 그런 것들에 되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또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미래에는 잘 될 거야 이런 것들. 어떤 현실 말고 다른 지점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죠. 그 마사코라는 인물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불안한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분석적으로 보셨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압박이나 국가고시를 떨어져서 몇 번이나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에 관에 논문을 넣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서 원인을 찾으려는 저를 발견하고 또 다른 방면으로도 생각이 들었던 게 나는 되게 외부의 위치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있구나 결국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100% 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조각조각 찍은 영화들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 진짜 그 당사자들이 살아온 삶은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드러난 단서들만 보고 아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엄마가 이만큼 했고 아빠가 이만큼 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제 자신한테 스스로 좀 굉장히 찝찝한 그런 느낌도 들었던 사실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제목을 보고 뭐 좀 답은 명확할 것 같아요. 당연히 병원에 빨리 보냈어야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당사자가 됐더라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하고 말을 얻는다는 건 되게 쉽지만 그게 본인의 이야기가 됐을 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또 후기를 보다가 찾아보게 된 거는 그 일본 사회에서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택에 감금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문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그게 법으로까지 제정이 되어 있었대요. 네. 그 누나가 58년생인가 그렇단 말이죠. 그 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과도기 시기로 생각을 하면 부모의 선택이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저는 반대해도 됩니다. 네, 저는 그래도 보냈어야 했다. 네,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아버지의 오만이고 욕심이었다는 생각 맞아요. 네.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맞아요. 약간 좀 핑계처럼 다가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감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감독이 결국에는 이 영화를 찍었고 냈잖아요. 처음에 이 감독은 영화로 만들 생각으로 찍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기록을 해야겠다. 그게 최소한의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기록하고 싶은 욕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에게 벌어진 버거운 일, 힘든 일 이런 것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조차도 한 10년 넘게 계속 일기를 썼었고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도 쓰나요? 지금도 계속 쓰고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닌데 아.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네네네. 뭔가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종이든 뭐 메모장이든 계속 저도 기록을 하거든요. 대화하다가 기억에 남는 것도 저는 다 기록을 해두는. 정말 기자 같네요. 정말 기자 같은 습관이네요. 그런 게 그냥 기록으로만 사실 남지는 않고 어느 필요한 순간에 이 기록을 꺼내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힘든 순간이나 뭐 그런 순간이 될까요? 그러면? 힘든 순간 또 맞아요. 제가 중2 때부터 기록을 남겼었는데 그 기록들을 뭐 성인이 돼서 보면서 되게 내가 이때 느꼈던 감정을 지금 또 비슷하게 느낀다거나 이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또 치유되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도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서 기록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감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뭐 자르면 되잖아요. 저는 기록하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오. 왜냐하면 저도 그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하고 늘 기록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사실은. 기록의 필요성은 느끼되 기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그때 당시에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흘려가는 대로 모든 거를 두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붙잡고 뭔가 그거를 어떤 역사까지는 너무 거창하지만 어떤 걸로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때의 그 감정 상태에 너무 다시 영향을 받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그냥 그런 거 뒤돌아봄 없이 현재에만 살아간다 이런 느낌으로서 기록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하는 게 좀 찝찝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또 기록을 한다는 거랑 그 기록을 공유한다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이 자기의 기록을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기고 이거를 공유하게 된 데는 엄청난 용기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이 영화는 저는 절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 20몇 년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필요한 부분들을 잘 포커스해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청 자극적이진 않았어요. 네. 이게 어떤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을 되게 해석하게 만드는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그냥 자물쇠를 잠긴 것들을 이렇게 그냥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누나가 책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 그냥 또 사진으로 쌓아진 걸 보여준다거나.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자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저널리즘틱한 면모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그건데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좋아. 그런 얘기 좋아. 감독의 그 영상 중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누나가 한창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을 때 카메라를 대고 질문을 해요. 누나 뭐 하고 싶어? 뭐 미래에 뭐 되고 싶어? 약간 이런 질문을 몇 번 하는데 뭔가 계속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스트레스 그런 미래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압박이 있어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 상태인데 뭔가 뭐 하고 싶어? 미래에 뭐 되고 싶어? 부모한테 복수하고 싶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논문 계속 쓰고 싶어? 뭐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지점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새롭네요. 저는 그런 생각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진짜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조현병에 걸려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더 집요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연히 이 사람한테 이게 좋지 않고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일단
내가 1차적으로 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 알고 싶고 언니 뭐 지금 괜찮아?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좀 괴로운데 그런 지점들을 나는 기다려주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가 어떤 반응이 올까? 아니면 어떤 치료의 단서가 될까? 이런 느낌으로 좀 체근했을 것 같기도 하다. 가족이니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당사자가 되면. 제가 은주 기자 덕분에 놓쳤던 질문을 깨달았어요. 그 장면에서 아까 말했던 그런 내가 너무 관찰자의 위치에서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찝찝함을 느꼈던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굉장히 이 영화를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데 영화를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이 긴장감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조현병 걸린 사람 가까이서 본 적 없고 조현병 걸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 영화를 결국에는 솔직히 나의 궁금함으로 좀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는 그런 지점에서 내가 너무 긴장감을 느끼고 내가 너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게 흥미라기보다는 초반에 그 감독이 어릴 때 네. 자기가 느꼈던 불안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가 누나가 공격할지 몰라서 문을 잠갔다. 정보를 계속 찾아보면서 밤에 뭐 불안을 떨었다. 막 죽이면 감옥 가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저도 좀 그 입장에서 따라가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또 걱정, 긴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긴장하면서 보게 된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맞는 좀-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 그 전에 하나 질문이 네네. 있어요. 환영. 감비 기자는 네. 만약에 가족이 일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누나의 치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싸웠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싸워서 저는 어떻게든 치료받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제가 병원에 데려간다고 해서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부모를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감독도 엄청 설득을 했겠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카메라를 든 거였고 저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어떻게든 부모를 질리게 만들어서 부모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뭐 이거를 고발을 한다고 해도 뭐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가족의 선택의 영역이고 그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엄마 아빠와 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제 안에 확신이 있었다면 언니를 무조건 병원에 보내고 치료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부모와 이렇게 맞서 싸워서 그렇게 보냈을 것 같지만 또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확신 자체가 언니가 정말 아프고 정말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를 내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어떻게 해야 했을까네요. 진짜 은주 기자는 어때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최대한 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뭐 진짜 울고 불고 다 해봤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막 공부도 막 열심히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시대에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대적인 영향도 그렇고 그런 개인이 이 병을 잘 모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감독의 마음이 더 와닿아요. 이 감독도 하나의 실패 사례로서 이걸 공유한다 했으니까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조현병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 더 늘어날 거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이렇게 또 한두 사람이 알게 되면 또 그게 또 사회가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지점에서 정말 가치 있는 영화다. 마지막으로 추천, 비추천 대상을 말해주면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결국은 부모의 욕심이 만든 비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그런 모든
가족, 모든 가족 어.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의미 있게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모두가 봐야 된다 생각해요. 갑자기 어떤 당위 소리를 이렇게 갖게 되는 모두가 봐야 된다. 모두가 보고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느낌일까요? 좀 부모가 이 영화를 보고 나도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았나?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서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비추천 대상은 어떤가요? 비추천 대상? 네. 비추천 대상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일단 그런 건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 영화를 안 보시겠지만 어떤 그런 가족이나 본인의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극심하거나 뭐 어쨌든 발작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극이 계속되는 영화기는 하니까 어떤 그런 자극이 자기에게 너무 괴롭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굳이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시간을 찍었는데요. 2시간이나 찍었나요? 네 지금 너무 미안해요.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다음 편이 나올 수 있나요? 다음 편이 이 영상이 잘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네요. 배고프죠. 네,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